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도전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거 마감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좀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하루 이틀 늦어지다 보니까 전날 부랴부랴 올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이 강좌를 보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지금 보시면은요, 뭐 신청 방법이 대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창업 후 7년 이내에 예비 창업자나 창업기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내일 6시까지입니다. 내일 6시까지라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이 정확하게 오후 6시니까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이 남았다는 거고, 이 영상이 업로드 되기까지가 아마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22시간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밤을 새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비대면에 엮여 있다. 비대면과 관련 있는 아이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망설이지 말고 제출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서서 이 뭐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조명 상태나 이런 게 좀 안 좋아가지고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색깔이 지금 안색이 되게 안 좋은데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그 사업 목적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한다. 뭐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400개사 내외라 그랬는데 400개사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초창패에도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비대면만 뽑아서 400개사 그럼 꽤 많이 뽑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핵심 분야는 어떤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주관기관이 있는데 뭐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워낙 정확해가지고 뭐 경쟁률을 보고 선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각의 기관들이 몇 명 뽑냐 했을 때 이 정도 됐는데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서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자의 분야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기간은 이제 9개월인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사업화 자금이 최대 1.5억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자부담금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비 창업기업자는 창업기업 대응 자금이 없기 때문에 최대 1.5억 원에 맞춰서 예산을 적어 내면은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총 사업비를 2억 1,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사업화 자금 1.5억 원,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은 2,2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요게 최대치로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 예산을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복세 금지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똑같은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선정이 됐을 때 반드시 한 개의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한 개의 사업만 수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막 발표 평가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냥 예창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모험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건데요. 어쨌든 밑저의 본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신청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사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남아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고 어차피 7년 이내니까 내년에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시발점이 어디였냐면은 재작년에 그 일본의 반도체 수출입 규제 터지면서 그때 갑자기 런칭이 됐던 게 소재 부품 장비 쪽 지원 사업이었다고요. 그래서 소부장 100대 유망 기업 산업이라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조금 스피노프 격으로 떨어져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반도체 수출입 규제권에 대한 좀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전히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작년도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19 그 확산 문제로 인해서 그 감염병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쪽이 유난히 이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쪽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서브로 예산이 빠져나온 게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관건은 지금 올해까지는 비대면이 주류를 이룬다고 치지만 과연 내년에도 비대면이 주류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올해 이렇게 나와 있던 비대면이 자리를 잡는 게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놈의 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 끝날 수도 있고 올해 가야 내년이라 이거예요. 후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안 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화 자금을 받는 거고 사업화 자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거는 망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나라 돈을 잘 쓰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원 자금 많이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내셨던 분들도 한 번쯤 여기에 지원해 보실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계획서가 똑같아. 지금 여기 사업 계획서 보시면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비대면 분야의 시장 유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저 뭐냐 이쪽이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 네모친 거. 이 비대면 분야의 시장 유망성 이거 한 페이지 정도 적으면 되거든요. 이거 적는 거 빼면은 1, 2, 3, 4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쓰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 베껴낸 다음에 그대로 복붙한 다음에 뒤쪽에 5번만 써내도 이게 사업 계획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해 초창패하고 내년에 이거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내년에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받아놓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자부담금 없이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는 있지만은 1, 2, 3, 4가 조금 다르죠. 거의 비슷한데 아마 그 2-2의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여기다가 그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조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 보세요. 그럼 아마 이거 뭐 지금 한 20시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나서도 20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 여태까지 썼던 거 재구성해가지고 집어넣고 복붙하고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딱 오늘 밤새면 내일 아침 6시에 정확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원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 왜 이렇게 늦게 이 얘기를 알려주냐 그러면은 말씀드렸지 저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예, 저한테 원망을 하지 말고 그 정차돼 있는 차를 뒤에서 때려박으신 그분을 원망해야 돼요 이거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가 실제로 최근에 한 주말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요 관련된 그 어떤 그 멘토링 요청을 제자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분야 멘토링은 예비 창업 패키지랑은 다르게 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 한 10개 정도 넘게 사업 계획서를 봤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5장의 비대면 분야의 시장 유망성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하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코로나랑 연관 없어도 되거든요. 애초에 여기 이 사업 공고에도 나와 있고 이 사업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라는 거 자체가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기회에 비대면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왜? 어차피 비대면을 해야 코로나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 사업 계획서에 코로나란 말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비대면 아이템 쓰는 이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역시 제가 여기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작년도 추경 때 비대면 예창패 초창패 추경 잡혔을 때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끌어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강조 올렸거든요. 그것도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 비대면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부터 비대면 기반의 아이템이었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뭐 원래부터 비대면 기반의 아이템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 뭐 11번가, 뭐 G마켓 이런 이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가 원래 있었던 게 있었고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뭐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했었던 그런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그냥 스토리텔링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 원래부터 비대면 기반의 아이템이었다 그러면은 이건 비대면 아이템이고 그럼 이 비대면 아이템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비대면인 만큼 뭐 배달의 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특수로 보긴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 비대면 아이템이 더 가치를 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져가면 되고요. 뭐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의 한계점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요거 제가
그 어떤 분 그거 물어보는 경우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다른 아이템으로 예창패, 초창패 냈는데 이거 다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냐 그러는데요. 지원은 가능하고 근데 공고문의 성격이 보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막 완전 생뚱맞은 아이템으로 비대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낸다고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냈던 예창패, 초창패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창패건 초창패건 뭐 비대 뭐 스타트업 이거건 간에 중요한 거는 지원은 다 가능하고 여러분이 아이템을 바꾸고 말건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유의할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장의 내용이 이 비대면 시장의 유망성이 뜬금포처럼 나오면 안 돼요. 즉 1, 2, 3, 4 복붙하고 5장만 딱 써서 냈는데 딱 보면 1, 2, 3, 4 읽다 보면 5번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비대면 유망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쪽의 유망성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에 있는 스토리랑 조금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 한 3일 동안 봤던 10개의 사업 계획서가 되게 재미있는 특성을 보였는데 5장의 그 비대면 시장에서 유망 가능성을 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게 오히려 포멀해 보이고 뒤에 있는 게 매력적이라서 오히려 뒤쪽에 있는 내용을 좀 앞쪽에다 실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제대로 되게끔 해라. 사업계획서 잘 썼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창패, 초창패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쓰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거기에 막 숫자 하나 맞춰가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겠어요. 뭐 예산안도 다시 짜야 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완결을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5장을 처음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부터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잘 쓴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5장의 내용이 더 매력적이 돼가지고 1, 2, 3, 4가 상대적으로 죽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뜬금포처럼 나오는 일이 생겨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1, 2, 3, 4 복붙하고 5장 이렇게 추가해서 낸다 그래도 말리진 않겠지만은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기존에 썼던 그 네 가지 챕터보다 마지막 장을 더 잘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장을 쓰고 5장을 일단 쓴 다음에 그 스토리가 1, 2, 3, 4에는 적당하게 좀 녹아날 수 있도록 한번 좀 스토리를 수정을 하세요. 그거 어차피 오늘 밤새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1.5억 정도 되는 건데 뭐 힘들어서 못 산다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그거 다 핑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그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도전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지 말고 꼭 밤을 새서 완료를 한 다음에 내일 편안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